여러분, 부자들은 티가 납니다. 우리가 흔히 부티라고 하죠. 명품을 주렁주렁 걸치지 않아도 말투, 자세, 표정에서 풍기는 여유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를 보다 보면 이 부티에도 공통된 코드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압구정, 청담 부자 여성들의 사주에서만 보이는 특징, 그리고 나는 언제 불을 거머쥘 수 있을지 그 황금시기의 비밀까지 알려드릴게요. 가끔 압구정이나 청담 쪽으로 가보면요. 길거리에 보이는 사람들한테서 다른 동네랑 조금은 다른 분위기가 풍겨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있는 것도 아닌데 대체 왜 그런 느낌이 드는 걸까요? 이 동네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이와 관계없이 다들 밝아요. 대부분 미소 정도는 머금고 있고 무표정이라고 해도 악이나 짜증이 없어 보여요. 특히 가식이라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제가 제일 놀랐던 건 사람들의 주름이 그 동네에 사는 분들의 주름은 웃을 때 진해지는 주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마나 미간에 주름이 상당히 적고 깊이가 얕아요. 그만큼 평소에도 마음적으로도 관리가 되고 있다는 뜻으로 보였어요. 물론 시술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술을 받는다고 해도 사람 자체의 본질, 즉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진짜 여유롭고 행복을 잘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면 겉으로는 주름이 거의 없더라도 웃었을 때 표정이 되게 어색해 보입니다. 평소에 짓지 않는 표정이니까요. 그리고 또 놀랐던 건 어르신들 모두 자세가 꼿꼿하다는 거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힘들게 길을 걸어 다니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바라는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몸이 건강하면서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여유가 있는 모습이요. 근데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여유가 지갑에서 우러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돈을 모으고 싶어 하면서도 시기를 놓친 분들이 있어요. 한창 벌어야 하는 시기에 또는 벌 수 있는 시기에 가정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돈이 모이지 않은 거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라는 걸 잘 잡으려면 지금이 기회가 있는 시기인지 아닌지 살펴보셔야 해요. 그에 앞서서 나는 그런 부자가 될 준비가 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노력을 많이 한다. 부자라고 해서 쉽게 돈을 번 건 아닙니다. 최소 15년 이상은 바닥에서 치열하게 굴러본 경험이 있고요. 혹여나 집안 자체가 부유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 자체를 유지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돈이 있으니 사람을 고용해서 자산을 관리하도록 맡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산을 어떻게 굴릴 것인지에 관한 방향성은 내가 정해야 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을 분산할 것인지, 새로운 투자는 어디에 할 것인지 등등 선택지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들은 문제를 지속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겪으며 그러한 사고방식이 습관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기회를 만났을 때 한 번에 크게 뛰어오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여유로워 보여도 그 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근성의 시간이 있어요. 두 번째, 경청한다. 부자는 남의 말을 무시하거나 그건 틀렸어 하고 딱 잘라 말하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남의 말은 잘라먹고 자기 말만 하기 급급한 사람들 있죠. 부자들은 다릅니다. 기본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열려있어요. 제가 잘 아는 직원 80명 정도의 스타트업 대표님이 계신데요. 이분의 회사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말단 사원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여쭤보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시야가 넓어지는 대신 얕아질 수밖에 없다.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새롭게 시야가 트이고 거기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라고 답해주셨어요. 특히 특정 분야에서 자수성가한 부자는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성취를 쉽게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 기울여 듣고 격려하고 축하해주죠. 대신에 의문이 생기면 날카로운 질문으로 본질을 파고들어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뽑아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천천히 말한다. 부자는 말투 하나에서도 상대방이 신뢰감을 느끼고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천천히 말한다고 해서 느릿느릿한 느낌이 아니라 여유와 확신이 느껴지는 속도로 얘기합니다. 네 번째, 시간을 칼같이 지킨다. 부자는 시간이 돈보다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약속 시간보다 미리 와서 준비하고 정확히 시간을 맞춥니다. 이런 태도가 관계에서의 신뢰를 쌓고 결국 사회적 지위와 기회를 불러오죠. 다섯 번째, 돈을 쓸 때 기준이 명확하다.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거나 가치가 오르는 곳에는 정말 과감하게 씁니다. 단기적인 허용보다는 장기적으로 남는 자산, 관계, 경험에 투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본론. 나도 조만간 큰 부자가 될 수 있을지. 먼저 만세력 어플 켜고 내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맨 위에 커다란 글자가 8개 보일 거예요. 그 글자를 중심으로 부자 사주 특징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재고귀인. 재물창고를 갖고 있는 귀인이란 뜻이에요. 사주에 재고귀인이 있는 경우는 재물을 담을 창고와 같은 기운이 있고 귀인의 도움까지 받는 구조로 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시기를 만나면 외부의 큰 자금과 인맥, 기회를 한 번에 잡습니다. 그러면 이 재고귀인을 내 사주에선 어떻게 보느냐? 먼저 내 일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만세력에 나온 8글자 중에 윗줄 두 번째 글자가 나를 뜻하는 일간이에요. 그리고 일간마다 어떤 글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재고귀인인지 아닌지가 나뉘어요. 일간이 갑 또는 을이라면 이제 아랫줄을 봐주세요. 아랫줄에 진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그 글자가 바로 재고귀인입니다. 일간이 병, 정, 무기 중 하나라면 아랫줄에서 축을 찾아보세요. 축이 있다면 재고귀인입니다. 경, 신은 미를 찾아주시고요. 임, 개는 술이 있는지 봐주세요. 이 재고귀인의 위치에 따라 언제 돈이 들어오는지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재고귀인의 글자가 사주팔자의 아랫줄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다면 조부모님 또는 조상님들이 잘 살았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고귀인이 아랫줄에서 세 번째인 월지에 있다면 내가 사회에 발을 들이고 나서 돈을 쏠쏠하게 벌었을 거예요. 또는 부모님이 돈을 잘 버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아랫줄에서 두 번째 글자인 일지에 재고귀인 글자가 있다면 40대, 50대, 60대에 큰 돈을 벌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돈 많은 배우자와 결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랫줄에서 첫 번째 자리는 시지라고 하는데요. 위치상 미래나 인생의 후반기를 뜻합니다. 그러니 결혼 이후나 말년에 큰 돈을 벌 가능성이 높고요. 내가 아니어도 내 자식이 돈을 크게 벌어들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시주에만 편재가 있는 경우. 시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나 자식을 뜻하는 글자예요. 사주에서 재물을 뜻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정재와 편재인데요. 그 중에서도 편재는 정기적으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한번 벌면 크게 버는 글자예요. 그만큼 기복이 있는 재물이라 투자나 창업과 같은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입니다. 정재와 편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 오른쪽 상단에 나오는 네모칸을 클릭해보세요. 다시 만세력 어플 켜고 내 사주팔자를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큰 글자 아래에 작은 글자로 비견, 편인, 정관 같은 단어가 함께 보일 거예요. 이 부분을 보시고 내 시주에 편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자리에는 없는데 시주 자리에만 편재가 있다면 퇴직 후 말년에 갑자기 돈이 들어오거나 자식이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편재가 있으면 갑자기 일이 술술 풀리면서 단기간에 재물을 쌓을 수 있어요. 게다가 이 편재라는 글자 자체가 목표 지향적 인간이 되게 만들거든요. 이전보다 현실 감각이 강해지고 해냈을 때의 성취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굴러가게 만들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돈이 생길 수밖에 없죠. 말년이나 특정 시기에 갑작스럽게 재물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세 번째, 금이 많은 사주. 사주에서 금은 계절 중 가을을 뜻해요.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죠. 그래서 금이라는 글자는 재물, 결단, 실행력을 의미해요. 추수를 하려면 몸을 움직여야 하잖아요.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 곡식을 거둘 수 있어요. 그리고 곡식을 거두려고 찬찬히 보면 덜 익은 것도 있고 벌레가 파먹은 것도 있습니다. 이러니 어떤 것은 태워버리고 어떤 것은 살살 털어서 거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니 금이 많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남들보다 기회를 빠르게 포착하고 실행력이 높아요. 시대 흐름을 잘 탄다면 큰 재산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금이라는 실행력 그리고 돈과 관련된 글자가 내 사주팔자에 많이 깔려있을수록 재물을 더 강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사주가 되는 거죠. 혹시 오늘 설명한 특징에 여러분이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당장 오늘이 힘들지라도 인생을 길게 보면 내 사주의 장점이 아직 발현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오늘 설명드린 경우 말고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주나 재물운을 활용하는 방법이 너무나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각자 타고난 기질을 활용하면서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재물을 모을 수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사주를 알면 인생이 백전백승입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 여러분이 나의 사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게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힘내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사주공주 해미당이었습니다.